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역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제는 일요일 날에 주간 3경기 권장 드려서 신한은행 프렌, 현대캐피탈 마엔, 그리고 여자 배구 오바 3경기 싹 다 올킬로 맞추면서 올킬 성공. 그리고 느바 역시도 어제 사실상 딱 3경기만 집중 분석해서 프리데이였는데, 그죠? 1등으로 선정한 시카고 마엔하고 레이커스 승 2.9배당 두 조합 중 한 조합 적중하면서 또다시 적중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죠? 좀 잘했어요. 자,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내일은 새벽부터 경기가 있는 걸 보고 왜 새벽부터 경기가 있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바로 뭔 날이냐면은 마틴 루터 킹 데이라고 해서 목사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공휴일이에요. 미국에서만 존재하는 흑인 민권 운동을 이끈 목사의 업적을 기리는 날이라고 합니다. NBA는 흑인이 많은 스포츠라서 이 날을 특별히 신경을 더 많이 쓴단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목사의 고향이 바로 애틀란타입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나라 기준 새벽 3시 첫 경기가 애틀란타 홈 경기죠. 이거를 좀 염두를 좀 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 경기입니다. 자, 애틀하고 미러키 경기인데 포르징기스 리사스의 결정 확정, 다이슨 다니엘스가 GTD고 미러키는 사실상 플라인업입니다. 이 경기는 저 마틴 루터 킹 데이인 거 몰랐을 때는 저는 미러키 프렘 보려고 그랬어요. 원래는 진짜로. 근데 왜냐하면은 지금 저 오콩우랑 게이에로는 성우랑 쿤보 못 이긴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프레임 보려고 그랬는데, 근데 이게 저 기념일, 하필 이 기념일 이 저 목사분의 그 업적을 기리는 이 특별한 날에 제일 대규모 행사가 이뤄지고 또 주목받는 팀이 바로 애틀란타 호크스라는 점. 그래서 저는 이거 미러키 프레는 버리는 게 맞겠다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러키 프레는 아예 안 보고 결론적으로 어떤 쪽으로 좀 선회를 했느냐. 어, 우선 양 팀은 나란히 3연패에 빠졌을 정도로 최악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애틀란타는 현지에서도 수비 문제를 연신 보도 중으로 나오고, 그리고 3연패 과정에서 평균 실점이 130점에 달할 정도로 수비가 전혀 안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반대로 미러키는 공격이 전혀 안 되는 모습을 반대로 보여주고 있죠. 미러키의 최고 문제는 바로 수비도 안 되면서 공격까지 최악으로 안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미러키는 정말 뭐 하나라도 잘하고 있는 게 없는 수준이에요. 거기다 16일자 포스트게임 인터뷰에서 야니스는 우리 팀에는 시작하려기 16초에서 18초나 남았는데 무리한 터프샷을 쏘는 선수가 있다. 이름은 차마 말하지 않을게. 라고 발언하면서 간접적으로 자신의 팀원을 디스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는 지금 얼마나 미러키의 팀 케미스트리가 망가져 있는지를 단번에 느끼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지금 이 경기는 사실 분석적으로는 되게 어렵고 기본적으로 좀 심리적인 측면으로 좀 저는 분석을 좀 했거든요. 자, 최근 양 팀이 나란히 3연패를 때려 맞은 가정에서 최근 3경기 기준으로 디펜 레이팅 29등이 애틀란타, 28등이 미러키입니다. 꼴찌가 당연히 유타고, 그러니까 꼴찌에서 2등, 3등 팀의 대결이라는 거예요. 즉 양 팀은 최악의 수비를 보여주는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양 팀이 기본적으로 수비는 안 된다는 전제를 깔 만한 지표는 아주 충족을 하고도 넘쳐 흐릅니다. 기본적으로 양 팀의 스코어 쪽에서 결장자가 없다는 점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미러키는 사실상 플라인업 상태죠. 양 팀이 최악의 수비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공격, 슈팅 쪽, 기본적으로 NBA에서 기본빵으로 깔아주는 게 공격 슈팅 쪽은 NBA라는 대회에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얘네가 오픈샷은 그래도 최소한 괜찮게 평균 수준은 넣어주겠지 이런 생각을 좀 갖는 게 맞다라는 걸 저렇게 쓴 거고, 결국 수비
농구에서 수비가 최고 중요하다라는 거는 전 시즌 KBL의 챔피언인 LG, 창원 LG, 그리고 올 시즌 서부 1등 팀 오클라호마, 그리고 동부 1등 팀 디트로이트가 이를 대변합니다. 다 수비가 좋은 팀들이 다 지금 결국 우승을 하고 1등을 하고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양 팀이 최근 수비를 전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아주 부각시키면서 오바 쪽으로만 접근하겠습니다. 불안한 거는 불안 요소 되게 명백한 경기예요. 얘네 입장에선 낮 경기라서 전반에 해번더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루틴 변화로 인해서 대량 턴오버 발생 및 야투 저조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리스크가 충분히 잠재된 경기이긴 합니다. 자, 이건 4시 반 경기인데 클브라고 오클라호마 경기죠. 딘웨이드가 복귀를 하지만 스탠 메리라고 갈란드가 이탈을 했습니다. 오클라호마는 제이더 제일런 윌리엄스가 결장을 하고 하텐슈테인이 결장을 하죠. 이 경기는 양 팀이 2옵션이 나란히 결정하는 경기가 됐다라는 점, 즉 1옵션의 가중치가 훨씬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죠. 도노반 미첼 그리고 길저스 알렉산더, 당연히 스가가 훨씬 클래스가 위급 선수이긴 합니다. 그러나 오클라호마에는 주전 센터 하르텐슈테인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클리블랜드의 투빅 자레드 앨런하고 에바 모블리가 두려운 대상으로 와닿는다는 점이 유일한 불안 요소예요. 근데 이것 말고는 저는 싹 다 나머지는 다 오클라호마가 유리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갈란드가 명실상부 2옵션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없고 거기다 샘 메릴이라는 팀 내 최고의 샤프슈터까지 없으면은 당연히 도노반 미첼의 수비 좋은 디펜더가 붙는 양상 불보듯 뻔한 양상이겠죠. 돌트, 카루소, AJ 미첼 이런 선수들이 달라붙을 겁니다. 근데 도노반 미첼이 이러한 디펜더 상대로 폭발하기 힘들 거라고 봐요. 올 시즌에 상대 락다운 디펜스에 고전하는 모습을 꽤나 많이 보였던 게 도노반 미첼이고, 그리고 오클리 입장에서도 JW 결장함으로써 주전은 시즌 초반 때와 마찬가지로 AJ 미첼이 주전으로 올라올 건데, AJ 미첼이 제이떡보다도 수비는 훨씬 더 잘하는 선수입니다. 앞선 수비 견제, 압박이죠. 그리고 디플렉션, 스틸 모두 AJ 미첼은 정말 탑클래스 선수예요. 결국 모블리랑 자레 델런의 존재감 정도 말고는 저는 오클라호마 꿀리는 게 없는 경기라 보는데, 최근 오클라호마의 오펜 레이팅, 공격력, 야투 흐름, 그리고 스가를 제한 나머지 선수들의 득점 지원이 너무 허약합니다. 그리고 양 팀의 벤치 기대치도 저는 오클라호마가 더 위라고 봐요. 이렇게 보는데 오클라호마 일반수는 배트맨 기준으로는 배당이 충족이 안 되겠죠, 만족감이. 그래서 저는 언더메인으로 서브는 오클 마인본 쪽으로 하겠습니다. 언더메인으로 서브는 오클 마인인데 오클 마인은 위험 부담 좀 있다라고, 클블 프렌을 봐도 저는 이상할 게 없는 경기라고 좀 봅니다. 저는 오클라호마가 최근에 어찌됐건 고점은 절대 아니에요. 뉴욕하고 댈러스 경기는 브런슨하고 조시아트가 GTD, 댈러스는 AD, 개포드, PJ 워싱턴, 디안젤로 러셀의 결장이고 쿠퍼 플레가 GTD입니다. 지금 댈러스는 라인업이 완전히 망가진 상황에서 직전 2연전에서 유타 상대로 수입을 한 게 굉장히 임팩트 있게 수입을 했잖아요. 압도적인 대량 득점 속에서. 근데 그 두 경기는 모두 다 홈연전으로 치른 경기들이었죠. 그리고 직전 댈러스 유타전 분석에서 제가 다뤘지만 유타가 이기고자 하는 경기가 아니다, 드래프트 픽 그 때문이라도 이거를 분석 내용으로 다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메인으로 서븐 댈러스만이 다 맞았었고, 물론 유타 전에 클레이 탐슨의 전성기급 엄청난 대폭발은 저도 경기를 봤던 입장에서 정말 놀라웠어요. 클레이 탐슨이 오바 만들어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강팀 상대로 특히 원정 경기에서 클레이 탐슨이 이러한 미친 퍼포먼스가 반복될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고 봐요. 오늘 제가 어제 분석에 세크라멘토도 웨스트브룩이 반복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오늘 제가 박스코도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그냥 포틀랜드가 수월하게 똥줄 없이 이겼죠. 수월하게. 그런 것처럼 반복 안 됐으니까 진 거란 말이죠. 무엇보다 댈러스는 빅맨들이 싹 다 초토화된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뉴욕은 최저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고승률을 유지하고 있는 메디슨 스퀘어 등 가든 경기라는 점,
그게 위안점인데 뉴욕의 기대치가 높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저는 사실 그래 뉴욕이 이런 점이 강하고 최근에는 뭐 이런 점이 좋으니까 많이 찍을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댈러스가 너무 약해서 많이 찍을 것 같아요. 이런 입장을 좀 표현하는 겁니다. 댈러스는 최근 원정 경기에서 10전 1승 9패. 원정 경기에서는 지금 최악의 성적을 내고 있는 게 댈러스인데 그나마 1승도 세크라멘토 상으로 정배받아서 승리한 경기였고 나머지는 다 졌는데 이 전부 패배한 과정에서 모두 핸디캡 패배였습니다. 지금 원정 경기에서 댈러스는 대부분 역배를 받았는데 싹 다 마인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댈러스는 올 시즌 원정에 4승 15패에 불과한 팀입니다. 이는 결장자와 별개로 건강했던 시절에도 원정에선 되게 약했다라는 걸 뜻합니다. 근데 뉴욕은 홈 연전, 직전 경기 홈 경기 치르고 이번에도 홈 경기 치르는 일정에다가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 라인업 상황까지도 일방적으로 라인업이 망가져 있는 댈러스 상태. 물론 뉴욕이 최근 경기력 보면은 절대 이 핸디캡 9.5, 10.5 수준은 절대 손 안 가는 거는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한데 저는 뉴욕이 원정 댈러스 지금 2라인업 상태로는 마인을 찍어줘야 정상인 경기라고 보거든요. 뉴욕 마인 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보겠습니다. 브런슨이 나오면 더 좋겠죠. 세난하고 유타 경기는 핸디 16.5에 언어바 241.5 받은 경기인데 이 경기 세난이 끝나고 백투백으로 휴스턴 원정을 갑니다. 그러면은 뭐 우리는 당장히 돈을 거는 입장에서는 내일 백투백 이건 말고는 이 경기에 초집중해서 마인 화끈하게 찍어주길 바라면서 배팅을 할 거잖아요. 근데 샌안토니오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이 경기는 그냥 이기면 되는 거고 그냥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고 1점 차든 2점 차든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고 다음날 휴스턴 원정이라는 정말 강팀 상대 서부 가뜩이나 순위권 싸움을 하는 상대가 더 머릿속에 가득한 시점이잖아요. 그럼 이 경기에서 웬바냐마 믿고 세난 마인 간다 이랬는데 웬바냐마가 18분만 출전할 수도 있는 거고 나머지 주전 선수들도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로테이션 타임이 정말 길 수밖에 없는 경기라는 겁니다. 근데 16.5엔드를 가기에는 너무 부적절하죠. 어느 후보도 솔직히 이 경기는 내일 샌안토니오 입장에서 내일 휴스턴 원정 경기가 백투백 원정 경기가 훨씬 더 비중을 높게 두고 있는 상태로 경기를 치르는 건데 오버가 뜰지 언더가 뜰지도 이거는 완전히 오리무중 되는 거예요. 이 경기는 제가 이거를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적은 거고 안 갑니다. 필라랑 인디 경기는 엠비드랑 폴 조지가 GTD고 인디는 기존에 결장하던 맷서린하고 오비 토핀만 결장이고 나머지 직전 디트전에 완전히 싹 다 결장했었던 애들은 다 인저리 리포트에서 빠졌습니다. 언더메인으로 서브는 인디애나 프렘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 경기는 탐정 모드가 좀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탐정 모드 어제도 돈치치 이거 출전할 것 같다. 출전해서 오늘 레이커스 이겼죠. 탐정 모드 최근에 촉 좋습니다. 그죠? 탐정 모드 또 들어가야 됩니다. 필라가 이번 경기가 끝나고 다음날에 홈 연전 백투백으로 홈온 백투백으로 피닉스를 상대를 하게 돼요. 내일 백투백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직전 경기에서 부상 당하지도 않았던 엠비드랑 폴 조지가 GTD에 올라와져 있는 상태예요. 내일 상대는 또 피닉스고 인디애나랑 피닉스 지나가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어느 팀이 더 위협적인 대상인지는 바로 판별 가능합니다. 닉 널스 감독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인디전에 출전시킬 가능성보다는 피닉스전에 엠비드 폴 조지 출전시키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경기는 인디애나 전에서 엠비드 폴 조지는 GTD에서 결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탐정 모드 결론입니다. 쟤네 두 명은 유리몸이라서 백투백 두 경기 중 한 경기는 쉬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이 경기는 맥시랑 엣지컴 야투 많이 올라가는 독방농구 가동되는 경기죠. 그리고 드럼통 보나 센터 가동되는 경기고 언더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드럼통이 언더 화신이고
기본적으로 올 시즌 맞대결 한 번 있었던 것도 보면은 115대 105 났습니다. 220점 난 경기였는데 당시 맥시가 결장을 했던 경기 대신 엠비드랑 폴 조지는 출전을 해서 엠비드가 39득점, 폴 조지가 23득점 필라에서 이 115득점 냈던 이 경기에서 폴 조지랑 엠비드 합쳐갖고 거의 팀 득점의 절반 수준을 책임졌던 경기였습니다. 62점이니까 절반 이상이죠. 책임졌던 경기였습니다. 얘네 둘을 이 돌발 결장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인디애나가 최근에 그나마 3연승 찍고 그랬을 적에 외곽 수비가 정말 좋은 지표를 보였었어요. 인디애나가 최근에 상대한테 개털린 경기들은 대부분 인사이드 파고드는 애들한테 반케로 뭐 스카티 반즈 이런 애들한테 털렸지 맥시 같은 슈터들한테 털린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필라 볼륨도 맥시랑 엣지컵 독박 농구하는 경기다. 그리고 인사이드는 드럼 투기가 그 말도 안 되는 훅슛 갈기고 있는 경기 나온다. 언더메인으로 서브는 인디애나 프렌. 결국에 이 경기는 사실 뭐 뒤에 얘기는 다 쓰잘데기 없는 얘기고 엠비드랑 폴주즈가 결정할 것 같아서 언더메인으로 인디 프렌 봅니다. 이게 딱 전부인 경기입니다. 브루클린하고 피닉스 경기는 자 오늘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레스트 휴식 차원으로 결장을 했던 경기이기 때문에 이 피닉스 전에 그러니까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아시다시피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 기간에 이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선수잖아요. 거의 해외 예선진은 76%인가 78% 보던데 이적할 가능성을 그죠?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지금 어찌됐건 브루클린에서 제일 인기 있는 선수가 마포주기 때문에 원정 경기에서 휴식 주고 홈 경기에서 차라리 뛰기자 이런 지금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마포주는 내일 경기에 출전할 가능성이 높아요. 갑자기 트레이드 뜨지 않는 이상. 피닉스는 제일런 그린하고 부커가 GTD인데 자 제가 아까 위에 경기에서 말씀드렸죠. 필라가 내일 경기 끝나고 백투백으로 홈에서 피닉스 상대한다. 피닉스 입장에서는 이번 브루클린전이 끝나고 다음날에 필라 원정 백투백을 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부커가 GTD가 떠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탐정 모드 발동되는 거예요. 제일런 그린하고 부커가 지금 떠 있어요. 제일런 그린 아시다시피 복귀전을 각도기를 재고 있는 상황인 거고 부커는 최근에 GTD가 계속 올려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상식적으로 브루클린이라는 최하위권 팀 상대로 부커를 강행시키는 게 맞을까요? 필라전에 출전시키는 게 맞을까요? 필라전에 출전시키는 게 맞죠. 제일런 그린도 복귀 가능성이 열려 있어도 한 번만 더 쉬어라 하고 필라전에 복귀시키는 게 맞겠죠. 저는 이 두 명 GTD를 결장 쪽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피닉스도 길레스피하고 그레이스 넬런 두 명 정도로 두 명의 농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피닉스가 이길 것 같긴 한데 언더 보는 게 맞겠죠. 부커라는 메인 1옵션 에이스가 없어지는 경기라는 가정이 좀 성립이 된다면은 균점이 219.5라는 게 좀 하자긴 한데 제가 여러 번 홍보대사 마냥 떠들었지만 브루클린 홈에서 언더는 그냥 신앙 수준이다. 압도적인 언더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게 홈 브루클린이다. 그리고 양팀 최근 10경기 3오버 7언더 대략 70%로 언더 찍고 있는 똑같은 공통된 지표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피닉스도 로테이션 타임이 길만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 자 브루클린은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평균 득점 106점에 불과한데 그나마 브루클린이 뜬금 득점이 폭발한 경기들도 딱 2경기 3경기 있었습니다. 부상병동 덴버전에 127득점이나 냈고 그러고 시카고 상대로 112득점 뉴올전에 113득점 다 수비가 디페네이팅 나쁜 팀들 덴버도 요키치 빠지고 나선 디페네이팅 안 좋은 팀입니다. 나머지 팀들 상대로는 다 106득점 이하만 기록했어요. 이 브루클린이 1월 한정 디페네이팅 2등 팀이 피닉스입니다. 3등이 샌안토니오고 4등이 오클라호마예요. 지금 결론은 뭐다? 서부에서 디페네이팅 1등 팀은 피닉스라는 겁니다. 샌안하고 오클보다도 수비 더 잘하고 있는 게 1월 달에 피닉스입니다. 그래서 브루클린이 이 1월 한정 디페네이팅 2등 팀인 피닉스 상대로 득점을
어, 폭발하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리고 저는 마이클 포터저가 나오든 말든 언더 쪽으로만 보겠습니다. 자, 디트랑 보스턴 경기는 강대 강매치인데 이런 한정 디펜딩 1등이 디트로이트입니다. 아까 2등이 피닉스라고 말씀드렸었죠. 1등이 디트인데 1월 한 달 동안 7경기 치러서 디펜딩이 98입니다. 수치가. 피닉스가 2등 피닉스가 106.3인데 100을 안 넘는 98. 물론 직전 경기에서 인디애나가 완전히 G리그 라인업으로 던지는 경기 해서 이 여파도 거품 좀 깔린 지표지만 그럼에도 지금 디트는 엄청난 디펜딩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디트가 지금 공격도 전혀 안 되는 흐름인데도 1월 7전 5승 2패라는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은 이 압도적인 수비의 힘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결과물입니다. 1월 한정으로 오펜레이팅 25등 최하위권이죠. 디펜레이팅 1등 상식적으로 오펜레이팅 25등 팀이 5승 2패 찍었다? 이거는 진짜 그 정도로 디트가 지금 수비의 힘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스턴이 2경기 연속 득점이 좀 터지면서 핫핸드를 또다시 좀 자랑하고 있지만 지금 디트의 압도적인 수비 상대로 야투가 터지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 디트가 얼마나 수비의 힘이 강하냐면은 1월달 한정 7경기 치렀다고 했죠. 이 7경기 올 언더입니다. 그러니까 새해 2020년 밝은 해가 뜬 다음에 싹 다 언더예요. 싹 다. 한 번도 오버낸 적 없습니다. 지금 지표로 보나 결과물로 보나 디트로이트의 언더가 지금 NBA 현 시점 2026년 1월 19일 현 시점에서는 가장 꿀단지예요. 그 정도로 지금 디트가 상식적으로 이것만 봐도 디펜레이팅 압도적 1등, 그냥 1등이 아니라 혼자서 천해천 수준으로 1등이다. 오펜레이팅은 25등이다. 이것만 보고도 얘네 지금 언더 미친듯이 언더 공장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다를 게 이상할 게 없는 지표입니다. 언더 볼게요. 언더. 강대강 경기도 하고 골스하고 마이애미 경기는 히로가 결장을 하고 골스는 직전 경기 개인 사유로 돌발 결장했던 버틀러가 인저리 리포트에 빠졌습니다. 귀산토랑 산토스랑 멜트니가 결장을 하는 게 합니다. 뎁스가 좀 얇아졌죠. 아시다시피 더비가 좀 뚜렷한 경기죠. 버틀러 입장에서는 친정팀, 그것도 굉장히 나쁘게 헤어진 마이애미와의 더비죠. 올 시즌 맞대결이 한 번 있었는데 이때 골스가 완전히 던진 경기였습니다. 버틀러, 커리, 드레이먼드 그린 뭐 핵심 선수는 다 빠진 경기들, 그냥 벤치 애들로만 치른 경기들이어서 의미 없는 맞대결이었습니다. 위긴스 입장에서도 이 골스 홈으로 넘어오는 경기는 좀 특별한 감정이 들겠죠. 친정팀이기도 하니까. 위긴스는 안 떠나고 싶었는데 어거지로 떠밀려서 떠나게 된 케이스라서 친정에 대한 애착감이 굉장히 컸던 선수기도 했죠. 보통 이렇게 최근에 보면은 친정팀 상대로 뻔히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양 팀이 다음날 백투백이 나란히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마이애미는 특히나 최근 원정 경기 다소 되게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원정이 지금 3연패를 기록 중인데, 근데 저는 마이애미가 직전 오클라호마 전에 거둔 승리는 정말 값진 승리를 따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애미 입장에서도 이 디펜딩 챔피언을 상대로 허슬로서 압도하면서 거둔 승리는 사기 증진 효과가 아주 클 거라고 봐요. 무려 오클 상대로 4개의 턴오버만 기록했다는 거는 턴오버 유발 압도적 1등 팀인 오클 상대로 턴오버 4개만을 기록. 경이로운 기록입니다. 단지 마이애미의 단점은 딱 하나. 오클라호마 전에 비록 승리를 거뒀지만 슛이 마팅에 갔다라는 건데 팀이 30%대를 기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기 증진 효과로 인해서 반등 이 슈팅 증진 측면에서 반등 효과를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골스는 무려 홈연전 7번째 경기인데 이 홈연전 분석에서 제가 누누이 여러 번 말했지만 골스는 이 홈연전 구간에서 야투나 득점을 꼬라박은 적이 없었다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었죠. 이 홈연전 6경기 동안 정확하게 4오바 2언더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나마 애틀전에 235점 나서 결과는 언더였지만 결과는 0.5 언더였습니다. 딱 자유투 하나 차이. 진짜 완벽한 언더는 포틀전에 216점밖에 안 났던 완전 생 해언더 경기 하나뿐이었는데 딱 봐도 포틀랜드가 97득점밖에 못해서 언더 치킨 경기였죠.
즉 상대가 진짜 터무니없이 못한 거 아닌 이상 오버가 떴다라는 겁니다. 지금 홈 연전의 골스는 마이애미가 직접 오클라호마라는 디펜딩 챔피언 상대로 122득점, 그것도 팀이 또 30%대 기록하고도 오클라호마라는 제일 수비 좋은 팀 상대로 122득점이나 하고서 다음 경기를 치르는 경기라서 저는 자신감도 충분히 있고, 그리고 친정팀 양팀 좀 양수 관계도 좀 버틀러 사가, 위긴스 사가 덕분에 좀 이런 라이벌 관계도 좀 형성됐다라고 좀 보고 양팀의 타격전 보겠습니다. 오바메인으로 서브는 골스 마인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도 오늘 분석 이렇게입니다. 오늘은 여러 경기를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도 녹화 시간이 25분밖에 안 됐어요. 최근에 제가 말을 좀 빨라졌나 봅니다. 자, 분석 패스한 경기를 잠깐 살펴보자면은 클브로 오클했고 워싱턴 클리퍼스를 패스했죠. 카와이 레너드가 결장 안 했으면은 7.5면은 많이 몰라 그랬죠, 클리퍼스. 근데 카와이 레너드가 결장을 하고 워싱턴이 홈으로 돌아오는 동기부여가 좀 깔려져 있다라는 점. 근데 그래도 결국엔 클리퍼스 많이 보는 게 맞는 경기라고 봅니다. 그래도 아무리 하든 원맨 농구 하는데, 하든 원맨 농구는 좀 못 믿었긴 한데, 그래도 클리퍼스 많이 보는 게 맞다라고. 워싱턴 반대가 7.5면은 그러고 필라이 인디 했고, 디트 보스턴 했고, 뉴욕 닉스 댈러스 했고, 세난 유타는 했고, 다 했네요. 그죠?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 따봉 좀 한 번씩 눌러주세요, 선생님들. 최근에 느바 되게 어렵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적중을 최소한의 죽지 않고 본전을 치는가 하면 오늘은 적중을 또 해냈고, 결국엔 지금 3일 연속 느바로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그죠? 주간 역시도 최근에 상당히 괜찮은 성적을 내고 있고, 그죠? 따봉 좀 눌러주세요.